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3거래일 연속 시장이 장중 특히 코스닥이죠.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지는 이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사실은 갭이 좀 나왔던 게 약간 불안 요인이 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관 투자자들이 연신 또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미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불안감으로 국내 증시가 오전에 빠지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원래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오전에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계획 자체를 오늘 시장이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 하단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로 대응할 계획을 잡고 시장을 대응했었으니까요. 이 갭 하단 구간에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가부터 갭을 들고 코스닥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시가 베팅을 잘못했을 때 크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흔히 말하는 주식에 트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기관 쪽에서 오전에 트릭을 만들고 그 위에서 던져버리는 그 아주 비매너적인 흐름을 좀 보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 반도체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고 또 게임주도 오전에 변동성이 극심했죠. 극심하게 변동성을 만들고 오후에 이걸 다시 외국인이 주워 담으면서 끌어올렸었는데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는 사실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매매를 하지 않고 시작은 관망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극대형주 위주로 좀 눌림 매매 정도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지수적으로는 크게 반등해 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밀렸을 때 얼마나 그런 구간에서 자신 있게 베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난 들어갈 거야 하는데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게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원하는 구간까지 우리는 철저히 기다려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면 자, 외국인의 주도 섹터 중심의 매수세와 기관의 막무가내식 매도 속 지킬 구간은 일단은 지켜주며 마감되는 모습이다. 게임, 메타버스, 2차 전지 주도 섹터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오전에 약간 0.2% 정도 시가 캡을 만들고 일단 무너졌는데 이재용 부회장 복귀에 따른 이 IT 반도체 투자 이슈가 장중에 그런 종목군들을 잠시 좀 들어 올려줬죠. 그리고 시장에서 아예 폭탄 매물을 쏟으면서 좀 지수가 출렁했었는데요. 오전에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상 나왔고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나마 많이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마무리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 미 증시가 흔들렸던 거는 어제까지 미국 국채 선물이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좀 흔들렸는데 장중에 좀 밀려 내려온 거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은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미 증시 일단은 오늘을 바닥을 잡고 좀 올라와 주는지 또 체크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를 보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지연 소식 등에 의해서 장중 한때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면서 일단 시장에 하락을 주도했던 하루인데요. 일단은 오늘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2차전지의 캐파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추가적인 이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수의 낙폭이 클 때는 지수의 낙폭이 클 때는 우리는 이 현재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섹터는 이미 시가총액 기준이 굉장히 커진 2차 전지와 게임주들이 지수가 급락을 할 때 동반 급락을 하고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그러한 종목군들이 동반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수의 급등락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 혹은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스윙 포지션을 잡겠다 했을 때는 이러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포지션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관심 종목을 꾸려놓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보면은 장 초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물량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금융 투자 위주의 매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뭐 내일 정도는 일단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 유지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IT 반도체 쪽으로 사는 종목군들은 특히 외국인 쪽에서 강력하게 IT 반도체를 지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수급주로 우리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IT 반도체 기준 대형주는 큰 변동성 없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장중에 급등락이 좀 심했죠. IT 반도체 섹터는 하락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루하지만은 네, 다시 이 일정 부분 하락을 한다면 네,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또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 게임주 반등하는 척 하다가 급락이 나왔죠. 제가 이제 어제 게임주 중에서 사실 위메이드 구간은 좀 잡지는 못하겠고,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간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크래프톤을 좀 매수를 했었고, 그 외 게임주들은 사실 공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종목군들로 저는 보려고 하고 있고요. 추후에 위메이드가 크게 떨어진다면 위메이드를 봐야 될 것이고, 크래프톤이 떨어진다면 크래프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NC소프트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며, 4분기 실적이 이 모든 종목 중에서 뭐 크래프톤을 넘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면 정말로 잡아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자, 전일 상한가에 들어갔던 케이카가 골드만삭스의 매수 리포트에 의해서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죠. 오늘도 장중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는데, 내일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종목군들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재명 관련된 정책주가 움직였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사실 똑같이 이 정책주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사도 올려드렸고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사실 오늘 5G에 대한 감을 좀 잡았던 부분도 있고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글을 한 2개 지웠는데 유튜브에 고마운 댓글은 정말 감사하죠. 사실은 댓글을 많이 달라고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반말조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어제도 이런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근데 오늘 이런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디지털 350조, 뭐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350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단은 ITI즈가 그런 부분에 연결이 돼서 신규 상장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픈베이스, 이루원, 데이터 솔루션 등이 좀 움직였었는데, 오픈베이스와 이루원은 과거 최재형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 매물 소화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ITI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소화 자체가 필요 없는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는 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좀 나왔죠. 이재명 선대위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 검토 중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시간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너무 갭이 높게 뜬다면 어제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처럼 시간에 너무 갭이 높게 뜬다면 공략을 뒤로 미루어 놓고 봐야 됩니다. 갭이 뜬 이후에 뭐 일정 수준 바닥을 딛고 올라올 때 보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갭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중 8구 손실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5G 관련주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죠. 사실 오늘도 저희가 공략하고자 했던 종목이 5G 관련주였는데, 사실 시가 베팅을 바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종목군들 매매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웠던 섹터 같고요. 일단
3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HFR,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이어리스 굉장히 강했고, 솔리드는 7월 달에 영국 이 지하철 그쪽과 계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고, 과거에 이 5G 대장주 격이었던 에이스테크, KMW 등등 강세를 보였다 정도 보여지고요. 이 5G 관련해서는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최근 3년 동안 통신 3사의 시설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2019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마무시하게 시장을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지금 규모가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규모를 이제 올리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이런 5G 관련된 투자에 이 규모를 올리게 된다면 이런 5G 섹터에서도 다시금 봄날이 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G는 눌림을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이 넘으면서 장 초반부터 시젠 그리고 휴마시스 등등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단 이 종목군들 시세가 밑바닥에서 다시 되돌림 파동이기 때문에 며칠은 좀 지켜보고 다시 확진자 수가 뭐 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다면 이쪽 파동이 가장 또 단기에 또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면서 마무리를 하죠. 일단 지수를 또 잠깐 체크를 해 보면요. 지수를 잠깐 체크를 해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지수를 볼 때 어제 개파락이 강하게 나왔으면 오늘 가장 좋은 거는 시가부터 개파락을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개파락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갭을 들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시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0.7%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1%까지 빠졌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거의 2% 가까운 급락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했던 이 돌파 갭을 다행스럽게 메꾸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이 좁은 구간에서 갭들이 아주 중요한 이 지지와 저항을 해줄 겁니다. 1030포인트를 강하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승을 하고 있는 게임주, 2차전지 혹은 IT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이 내일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못하죠. 근데 이런 구간에 물량 소화를 저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LG전자, 현대차, 사실 포스코 뭐 등등 유수의 기업들은 현저하게 싸요. 정말로 싼 기업들이 너무나 널려 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못 가는 거는 아마 이 기관들, 제가 봐도 이쪽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때가 되면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우량주는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물량 소화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추세적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관심 종목분들 볼게요. 먼저 게임주 위메이드, 다행히 바닥을 좀 잡았는데, 사실 이거를 오늘 들어간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은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구간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했고요. 일단 이 자리가 21선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거의 대부분 강한 종목군들은 21선에서 비교적 반등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도 게임빌도 전부 다 21선 기준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위메이드, 게임빌, 그리고 뭐 컴투스는 21선 깼었고, 근데 하루 깨고 반등 나왔고, 크래프톤 21선 반등,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21선에서
또 기술적 반등, 갤럭시아 머니트리 21선 반등,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덱스터, 다날은 거기까지도 안 내려왔고요. 그렇듯 최근에 강했던 게임주들이 21선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좀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게임빌이 장중에 이 블록체인 기업을 인수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던 주가들을 게임빌이 좀 돌려주었다라고 봐야죠. 게임빌에서 이런 흐름을 바꿔주면서 나머지 위메이드라든지 종목군들이 그때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크래프톤을 조금 들어갔습니다. 저도 크래프톤을 정확히 최저점에서 오늘 잡은 것 같아요. 49만 3천원에서 좀 매수가 돼서 일정 부분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일단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래프톤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다른 종목보다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누적 수급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구간에서의 이 지지와 저항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IT 반도체 섹터를 보죠. DB하이텍. 일단 IT 반도체 안에서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군들 중에 DB하이텍은 여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참고로 누적 100만 주가 일단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사는 주체는 모건스탠리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다시금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는 홀딩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LG이노텍도 수급적인 부분이 매우 세죠. 거기에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선가 유안타에선가 리포트가 또 하나 또 추가로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IT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이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게 LG노텍과 DB하이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LG노텍이 돌파가 나오면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당연히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기판 그리고 이 파운드리의 DB하이텍 정도가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이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에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흔들렸죠.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일 셌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이 돌파 자리에서 보기보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더 조정이 저는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된 부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돌파는 돌파인데 과거처럼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돌파가 아니어서 좀 보기는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중소형주는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자, 어제 5G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HFR. 오늘 개인적으로 5G 일정 구간에서 수익은 낸 종목이 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이 시가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반성을 오늘 해본 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갭이라는 건 통상 이런 연속된 급증갭이 나왔을 때 갭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5G 종목 안에서 그런 시가갭이 오늘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말이 나와서 잠깐 시가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놓고 N자 파동으로 나오는 갭, 솔리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시즌에서는 이 박스권 돌파 갭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날에 이런 돌파 갭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종목이라는 게 시즌도 돌파 갭이 나왔고, KMW도 돌파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21선을 돌파하는 돌파 갭이 나왔고, 이 선들을 또 다시, 자, 이평선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장기 이평으로 좀 바꿔보면요, KMW 말고 솔리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갭이죠. 흔히 말하는 이 장기 이평선은 장기간에 걸친 저항을 뜻하는 건데,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돌파 갭이 나왔기 때문에 솔리드가 오늘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한 때 HFR에 또 1,500억 수주 발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거는 매매는 못하고 HFR만 이 갭 매매를 좀 한 것 같아요. 이 단일가 풀리고 나왔을 때, 네, 이 구간에 들어가서 위에서 아주 짧게 먹었는데, 이 갭이 이제 한 3% 정도 나왔었는데 조금 아쉬운 매매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G 봤고요. 자동차 섹터 잠시 보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연속적으로 좀 밀리는데, 저는 여전히 현대차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현대 위아나, 예, 잘 가지 않더라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화신이라든지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좀 다 한때 강력하게 시세를 주고 일단은 눌린 자리에서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K카라는 종목 잠시 한번 보면은 어제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갔다가 오늘도 4천억 가까운 거래 대금을 좀 터쳤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 매수 추천에 의해서 변동성을 매우 키우고 있는데요. 이 공모가가 얘네가 25,000원일 거예요. 공모가 자체가 공모가를 하회에서 출발했던 기업 10% 하회에서 출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지금 공모가에서 뭐 많이 올라봐야 지금 30% 40%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 종목이 좀 밀렸을 때, 네, 매수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재밌었던 종목이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어제 이게 음봉매집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래 눌리면은 좀 매수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내 매매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좀 문제가 많은 종목 같아요. 문제가 많은 종목 같고, 흔히 말하는 이 악질에 가까운 종목이죠.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빼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악질적인 종목이었고, 오늘 반등도 사실 어제와 오늘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종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매매를 했던 거, 그리고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았다가 지웠었는데 맨날 수익만 나는 것만 올리냐라는 말을 들어서, 어제 사실은 딥노이즈라는 종목을, 네, 손절을 했었습니다.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었는데, 이거를 원래 말을 하려다가 깜빡 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절도 하고 또 물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DY 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지금 조금 물려 있는데요. DY라는 종목도 이 재료적으로는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DY라는 종목도 재료적으로는 이 현대차와 현대차에서 2023년도에 양산될 자율주행차에 이 부품으로 들어간다. 현대차와 공동 개발하는 이 클리닝 센서를 개발해서 그거를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일단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사실 장 후반에 상한가에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장 후반에 테마가 조금 바뀌었었죠.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 시간에 좀 종목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상따를 들어갔다 좀 물린 케이스가 됐는데요. 어찌 됐든 바닥권에서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터졌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 대상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도 놓고 봐야 될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 언급을 드렸던 신규 상장주 관점에서 마인드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장 초반에 하락을 한다면 이게 DOU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종목 매매를 제 마인즈랩을 조금 오전에 들어가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어제는 당연히 상한가 풀 거로 예상이 돼서 장 초반에 이 저가를 다시 깨는 구간이 저는 좋은 매수 타점으로 봤기 때문에 깨고 어제 상한가를 넘어가는 구간에서 잘 매도를 해서 이것도 나름 괜찮은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36,000원대 들어가서 위에서 잘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이 짧은 파동 자체가 아침에 순식간에 밀렸어요. 순식간에 투두둑 밀렸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6%, 8%, 거의 10% 정도의 엄청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런 상한가 이후에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엄청나게 크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